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마플 시너지고요. 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방정식 대표랑 문제 많으면 한 문제 정도 더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74번이고요. 자, 이번엔 허근을 가지라고 됐어요.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는 꼭지점과 x축 관계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래로 볼록으로만 그렸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개수가 다 양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면 위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예요. 자, 요거 해보고요. 자, 오늘은 요거 두 개를 꼭지점으로 하고 기억 리을을 판별식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니은부터 합시다.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x 더하기, 그러면 요 2를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서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고 y는 0이라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만나죠. x축이랑 안 만나면 허근 맞죠? 만나야 실근이죠. 자, 그럼 디귿은 4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x 하고 더하기 9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끊어서 그럼 4에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 x,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도 되죠.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기 9 이렇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얘가 4분의 9니까 4랑 곱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x 빼기 2분의 3의 제곱인데 뒤에가 0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이렇게 접하는 거죠. 2분의 3,0으로 y는 0이 접하는 그래프니까 얘는 중근을 가져요. 즉 허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도 해볼게요. 기억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93이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요. 리을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얘가 25 빼기 7, 8에 56 해서 마이너스 31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81번이고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일단 중근 가지는 거 먼저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k 값이라는 거는 시간에 있으니까 k는 좀 이따 신경을 써보고요. 중근을 가진다 먼저. 얘가 중근을 가진다. 근데 요거 식정리 먼저 해야 되죠. 요거 식정리 안 하고 문제 풀면 틀립니다. 1차 항 묶어서 x제곱 빼기 2로 묶으면 k에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그죠? 마이너스 2kx 더하기 2x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니까 k 빼기 1 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꼭지점에 y좌표 이용해도 되죠.
시점 y좌표를 또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은 여러분 많이 써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요거 제곱 빼기 하면 되죠. 요거 제곱 빼기 4 곱하기 요거 하면 되니까 판별식으로 하면 x제곱 빼기 이미 2가 앞에 있네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거 k 빼기 1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준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끊어서 x 빼기 k-1의 제곱 괄호 해줘야 돼요 항상. 그리고 나가면 마이너스로 해서 k제곱 더하기 2k 빼기 1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k제곱 날리고 나면 2k 더하기 ak 더하기 b 빼기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얘가 0이어야 돼요. 왜? 중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그러면 k로 묶을게요. k. 왜냐면 자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k에 대해서 라는 얘기고, 선생님이 이걸 또 정리를 해줄게요. 모든 k에 대해서 또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거는 k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k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 미지수는 x라고 선생님이 얘기 안 했어요. 미지수는 무조건 x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x를 미지수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x를 미지수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k를 미지수로 보는 함수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k에 대한 함수니까 2 더하기 a에 k 더하기 b 빼기 2는 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k에 대한 1차 함수죠. k에 대한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가 특정 k에서 0이 아니라 모든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1차 함수가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0이래요. 0. 전부 다 0이래요. k에 대한 1차 함수인데 걔가 k에 대한 1차 함수가 계속 0만 가져라. k에 대한 1차 함수가 계속 0만 가져라. 무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1차 함수면 k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0인 값이 나올 수 있나요? k에 대한 1차 함수가 이렇게 1차 함수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면 값이 다 달라지죠. 함수 값이 계속 변할 거예요.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가져라 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수평이라, 즉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항상 x축이랑 평행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 값이 0이랑 같아야 되니까 b 빼기 2도 0, 즉 b는 2하고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k에 대한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계속 함수에 대한 그래프로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84번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래요. 자, xy에 대한 1차식이 x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x, y 놓고 열심히 식을 계산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뭐랄까, 이거는 어쨌든 x 값과 y 값이 실근으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건 인수분해 했을 때 는 0이 되는 x, y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값과 y값이 실근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x로 정리를 먼저 할게요. x제곱 빼기 요거 하면 2에 y 빼기 3의 x 빼기 2xy 더하기 6x니까요. 더하기 ky제곱 빼기 18y 더하기 5라는 요 x에 대한 2차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을 가지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얘가 4에 y 빼기 3의 제곱 빼기 4에 ky 제곱 빼기 18y 더하기 5 이렇게 되니까 4로 약분을 시켜 놓고요. 그러면은 y제곱 빼기 6y 더하기 9 빼기 ky제곱 더하기 18y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빼기 k의 y제곱 더하기 12y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얘는 또 뭐예요? 지금은 요거는 x에 대해 풀었으면 얘는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요. 얘도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y에 대한 2차식이 실근을 가져라. y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실근을 가져라. 즉 어쨌든 이 녀석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0이어야 되겠죠. 판별식이 0이어야, 그렇죠? 판별식이 0이어야 얘가 실근을 가질 거고, 만약에 얘가 위로 볼록이면 얘가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아래로 볼록인 거 먼저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실은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이면 요거 y절편 때문에 얘가 무조건 실근 두 개를 갖게 돼요. 위로 볼록이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아래로 볼록인 거. 그러니까 판별식이 얘가 지금 그래프 위로 떠 있으면 안 되니까 판별식 1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빼기 k 곱하기 4가 0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144 빼기 16 빼기 더하기 16k가 0이니까 16k는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요. y절편 가지고도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실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래프 모양하고 y절편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87번이고요. 요거 이제 우리 복소수에서 봤었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a랑 b가 둘 다 0보다 작아야만 성립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할 거니까 이건 이제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b제곱 더하기 4a죠. b제곱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a 써줄까요? 그냥 b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 즉 b제곱 더하기 4a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요거 물어보는 건데 항상이잖아요. 항상 이거 항상 가질까요? 얘는 무조건 양수라 그러는데 얘 때문에 얘가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0일지 우리가 요 녀석 때문에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항상 갖는다는 틀렸어요.
특정 어떤 조건에서는 가질 수 있어도 A랑 B의 특정 어떤 조건에선 가질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모두 갖는다? 아니에요. 왜냐면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안 갖죠? 자, 그리고요. 니은도 합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해주면 얘는 1 더하기 4AB 이렇게 되나요? 빼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둘 다 음수면 A 곱하기 B는 양수죠.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네요. 니은 맞겠고요. 디귿은 A제곱 빼기 4B 이렇게 되면 얘도 무조건 양수죠. 왜? 얘가 음수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럼 디귿도 맞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90번이고요. 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거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 즉 요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별식이 0이다. 꼭지점 y좌표가 0이다. 근데 이거 꼭지점으로 하기에는 요 문자 있으니까 그냥 판별식 할게요. 2c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더하기 b a 빼기 b. 요게 4c 제곱이고 빼기 4에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4로 묶어놓고 나면, 그죠? 이거 약분하면 안 돼요. 그냥 4로 묶어놓고 나면 c 제곱 빼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는 0, 판별식 0이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약분해도 되죠? 그러면은 그럼 이거 뭐예요?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a가 b편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정리해보면 요 문제는 금방 풀리는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6번이고요. 요거 이제 근과계수 이용하라는 문제네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계수. 자, 근과계수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됐어요. 2차 분의 1차 계수고요. 2차 분의 상수 계수였어요.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앞에 됐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3 이렇게 되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1번 이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3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2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와 같죠?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4, 3, 12니까 마이너스 8 맞네요.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의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니까 8 빼기 3, 3은 9, 2, 18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것도 맞네요. 4번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5 알파 베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플러스 2 알파 베타까지 있으니까 자, 그럼 얘는 4 빼기 5, 35 해서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맞네요. 그럼 5번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얘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 빼기 6 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 곱셈 공식 이용해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6번이고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어요. 두 근이. 그럼 이거는
식을 써봐도 되죠.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라고 하는 식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도 0, x에다가 6을 넣었을 때도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3x 빼기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8은 0 이렇게 되고, 이거 그냥 두분의 곱 판별식 근각계수 써도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8 해서 마이너스 6 하고 답이 나옵니다. 또는 얘도 a하고 b도 근각계수로 해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a가 두분의 합인 3, 마이너스 b가 두분의 곱인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진짜로 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610번이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고 알파 베타가 1인 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3이 있고 알파에는 3이 같이 있고 베타에는 3이 없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다르면 이거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3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에 베타분의 1을 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즉 여기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더하기 1은 0 이거나 베타 제곱 빼기 6베타 더하기 1은 0, 요 형태거든요. 근을 대입해도 어차피 0이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 전에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2차식 갖고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요거 알파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도 베타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6 더하기 6 넘기면 6이니까 그러면은 24가 답이 됩니다. 610번 같은 경우 이렇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는 방법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새겨 두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고요. 복습 철저히 잘 해보시고요. 대표 문제 풀이 꼼꼼하게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복습 잘 하시고 다른 문제들도 열심히 잘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항상 질문하시고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